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의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예전처럼 분주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참 다행이면서도 때로는 만박한 감정을 안겨줍니다. 이제는 사회적인 책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기도 하지요. 예전에는 60세면 노인기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이제는 100세 시계를 넘어 120세까지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우리는 노년이라고 불리는 시간을 40에서 50년 이상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미이지요. 그렇다면 이 긴 시간을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하루의 시작을 다시 살리라는 것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놀랍게도 87세 상여의사의 삶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는 귀중한 힌트가 있습니다. 이 87세 상여의사의 하루 루틴. 그 의사는 나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을 관리하는 습관이 건강한 노년을 좌우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는 아침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어 하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 늦잠을 자고 밤에는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의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낮아지며 정신적인 피로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스트레스도 우리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년일수록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실천하고 있는 아침 습관은 어떤 것일까요? 다음에서 그의 아침 루틴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3. 아침 습관. 노년의 수면질이 되다. 그 의사의 하루는 항상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뜨면 그는 곧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침대에 누운 채로 손과 발을 천천히 움직이며 몸의 감각을 띄웁니다. 마치 이제 깨어날 시간이야라고 몸이 속삭이는 것처럼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해서 벌떡 일어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집니다. 내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어지럼증이나 낙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천천히 부드럽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 그는 커튼을 걷고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받습니다. 햇빛은 우리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알람입니다. 그는 햇살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이 물 한 잔이 몸속의 수면을 띄워주고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줍니다. 그렇게 간단한 루틴이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이 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침 루틴은 어떤 방식으로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는 루틴을 지속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 꾸준함이라는 선물.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고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자책감이 생기고 나는 역시 안 됐다는 생각이 점점 시도조차 꺼리게 되지요. 하지만 의사는 말합니다. 하루쯤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부드럽게 지속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습관을 루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칭찬하며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날이 있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오늘 하루만 더 해보자. 그 대신 내일은 좀 더 천천히 시작해도 돼. 이처럼 자신과 대화하며 습관을 만들어간다면 어느새 우리의 하루는 더 안정적이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움직임입니다. 아침 시간에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다음에서는 이 짧은 움직임이 노년의 활력을 어떻게 되살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햇살을 마주한 두 의사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어서, 오늘도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작고 평범한 것들에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은 단순한 마음가짐을 넘어서 삶 전체를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환경보다 내면의 평안이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따뜻하게 만드는 감사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정신치료법이 되지요. 감사는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식탁 위에 따뜻한 국 한 그릇, 창문을 열었을 때 불어오는 바람 한 줄기,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안부 전화 한 통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감사의 말을 실천하면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성화되고 기분이 한층 맑아집니다. 특히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자주 나타나는 노년기에는 이 감사의 습관이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감사의 말을 실천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더 안정된 감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고 불면증도 서서히 개선되며 우울한 감정도 눈에 띄게 줄어들지요. 하지만 이렇게 귀하게 시작한 아침,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로 건강에 큰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아침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 아침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많은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알람 소리에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요. 특히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아온 분일수록 눈에 뜨자마자 일어나 움직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노년의 건강에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밤새 휴식 모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과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혈액순환도 느려지며 체온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우리의 수면계와 자율신경은 즉시 반응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현기증, 증형상실, 심한 경우에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노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가 심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러지거나 뇌졸중, 심근경색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서는 노년의 몸에 맞는 안전하고 따뜻한 기상 루틴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 몸을 천천히 깨우는 기상의 지혜. 건강한 아침은 급하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의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최소 3분간은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을 것을 권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게으름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수면 모드에서 활동 모드로 천천히 전환하는 귀중한 시간이지요. 그 3분 동안 먼저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그 다음에는 팔을 머리 위로 올려 천천히 뒤지기를 펴보시고 발끝을 몇 번 들어 올리며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보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는 것도 혈류를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몸 전체에 피가 돌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지면 비로소 천천히 몸을 세워 침대에 앉습니다. 이때도 곧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다시 2에서 3분 정도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며 마음의 속도를 천천히 올려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두 발을 바닥에 디디고 중심을 잡으며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천천히 뛰어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몸은 낙상이나 상기증 없이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몸을 띄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에서는 마음을 띄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의 몸이 깨어나는 것처럼 마음도 새아침을 맞이하며 새로운 빛으로 채워져야 하니까요. 몸을 천천히 띄우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 후에는 우리의 속도 살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아픈 데가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약을 먹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약 꾸준히 건전지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산역으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장수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장 건강의 관리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 중 약 70%가 잔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잔이 건전지야 면역력도 강해지고 약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몸 전체의 컨디션도 좋아진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50대, 60대 직장인들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불규칙한 식사 습관과 약해진 장 건강이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끼니를 거르거나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지 못하면 장은 쉽게 지치고 염증이 생기며 면역력은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반면 장수 노인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장 건강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최근 지성정원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장 건강이 좋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평균 수명이 약 7년 더 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단지 송아지 하나가 튼튼한 것뿐인데도 삶 전체의 길이와 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라운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노년의 장 건강을 위한 일상 속 실천 방법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을 살리는 하루의 작은 습관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미 옆에서 몸을 끼우는 루틴에서도 소개했지만 이 습관은 단지 몸을 끼우는 데 그치지 않고 장의 활동을 자극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찬물을 피하는 것입니다. 찬물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이 장과 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로, 식사를 할 때는 꼭 30번 이상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을 넘어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장이 더 부드럽게 음식을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셋째로,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김치, 된장, 요구르트 등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주고 소화력과 면역력을 모두 향상시켜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과식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다는 이유로 발효식품이나 건강식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장의 부담이 되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매일 먹는 것, 이것이 노년기 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맛있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 자제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장을 오랫동안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혹시 지금 장이 좋지 않아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은 단 2주만 제대로 관리해도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쯤 식단 관리에 실패했다고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돌보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장수하는 어르신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실까요? 다음에서는 그분들의 식사 비결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밥상에도 건강한 변화를 불러올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잠본자는 위제의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과 천천히 몸을 띄우는 루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 즉 무엇을 먹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피해야 할 음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찬 음식입니다. 찬 음식은 위장에 갑작스러운 자극을 줍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우리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찬 음식이 들어가면 위벽이 큰 부담을 주고 심한 경우 위염, 소화장애, 더 나아가 심장 리듬 이상이나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는 따뜻함을 좋아합니다. 특히 아침에는요. 우리 몸의 혈관은 아침에 자연스럽게 수축하고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갑작스러운 찬 자극이 더해지면 혈관이 급격히 가능하게 되어 혈압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은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큰 위험이 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짠 음식입니다. 염분은 물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아침에는 최소한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시간대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염분이 많은 음식이 더해지면 그 상승폭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뇌절과 심장마비, 뇌졸중, 고혈압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는 담백하고 따뜻하며 염분이 낮은 음식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구운 채소 약간, 밥은 반 공기 정도만, 그리고 짜지 않은 김치 한 조각 정도면 충분하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몸이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을 기뻐하며 조심스럽게 하루를 여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다면 다음은 몸을 움직이는 일이 필요하겠지요. 지금부터는 노년지에 꼭 실천해야 할 운동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1. 꾸준히 움직이는 몸이 오래 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옛날처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운동은 꼭 등산이나 헬스장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산역 요양병원 의사들이 강조하는 장수 비결 세 번째는 바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지속 가능한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70대, 80대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찾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고 합니다. 그분들 중 일부는 20년 전엔 매일 산에 다녔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로 그 등산이 과도하게 무릎 관절을 사용한 점과 연골이 손상되고 무릎 건강이 악화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년에는 오히려 과도한 운동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해야 할 운동은 간단 운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동, 내 몸에 맞는 운동입니다. 11. 집에서 하는 운동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노년을 위한 가장 좋은 운동은 간단하고 반복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아침 기상 후 스트레칭 10분. 손목, 발목, 무릎 관절을 천천히 돌려주며 관절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목을 좌우로 가볍게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천천히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식사 후 천천히 걷기 10분. 밥을 먹고 곧바로 앉거나 눕기보다는 집 근처를 산책하거나 마당, 복도를 천천히 걷는 것이 잠운동에도 좋고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TV나 라디오를 들을 때 맨손 체조. 팔을 앞으로 뻗고 원을 그리거나 다리를 가볍게 올렸다 내리며 근육을 자극하는 가벼운 동작을 반복하세요.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몸 풀기.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깊은 잠을 자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너무 급하게 운동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 아직 안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격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이때 급하게 움직이면 심장에 큰 부담이 되고 심장 발작이나 혈압 이상이 생길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따라서 아침 운동은 몸을 띄우는 느린 운동으로 시작해야 하며 특히 숨이 찰 정도의 움직임은 삼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과 잠, 그리고 아침 루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지치고 외롭다면 인생은 쉽게 무너집니다. 다음에서는 노년의 삶을 따뜻하게 채워지는 마음관리의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갑작스럽게 운동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께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은 아직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심박수와 혈압도 안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몸을 움직이면 혈압이 갑자기 치솟게 되지요. 여기에 격렬한 운동이 더해진다면 고혈압을 가진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은 말합니다. 아침 운동은 빠르게가 아니라 천천히, 조용히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상 후 최소 3분 이상 침대에 누워 몸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고 목을 천천히 돌려주며 혈액이 온몸을 돌도록 기다리는 것이죠. 이후 침대에 앉아 다시 2에서 3분 정도 몸의 중심을 안정시킨 후 조심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시작하는 스트레칭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몸에 대한 배려이자 스스로를 사랑하는 작은 의식이 됩니다. 이처럼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장수로 가는 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죠. 그렇다면 단순히 몸을 돌보는 것을 넘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취미 활동입니다. 지금부터는 장수 비결 4번째, 취미생활의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4. 취미는 나이 들수록 더욱 필요한 선물입니다. 내 나이에 무슨 취미를 새로 시작하다? 이제 뭘 하기도 귀찮고 손도 느려졌느니까. 이런 말씀 참은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한 가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취미란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취미는 노년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측면이 한역수입니다. 현역 의사들은 말합니다.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평균 수명이 5년 더 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언가를 손으로 만들어내는 활동은 소근육을 자극하고 뇌의 여러 부위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뜨개질, 색칠하기, 종이접기, 작은 공예품 만들기 같은 활동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소녀는 매우 크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취미가 잘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즐길 수 있는 것,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나무를 깎고, 또 누군가는 꽃을 가꾸지요. 이런 작은 즐거움이 바로 노년의 진 공간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상실감과 외로움은 삶의 활기를 빼앗기 쉽습니다. 하지만 취미는 그 빈자리를 메워주는 따뜻한 것이 되어줍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취미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시고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죄지면 듭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 할 때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걸 해도 되나? 너무 서툴면 창피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는 이런 생각을 놓아버리시다. 취미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위해,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다시 해보면 되고 실패해도 웃으면 됩니다. 실수로 배우는 과정이고 그 자체가 바로 뇌를 단련시키는 훈련입니다. 중요한 건 완성이 아니다. 그 과정 속에서의 기쁨입니다. 16. 취미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취미는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노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질병은 외로움이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조용히, 그러나 짙게 마음에 파고듭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TV의 프로그램만 반복해서 보다 보면 시간은 흐르지만 삶은 정체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낮추고 치매나 우울증의 위험도 높이는 실제적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은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복지관의 취미 교실, 공원 내 노인 문화센터, 혹은 교회의 작은 모임 등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함께 배우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취미는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주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마법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을 채워줄 다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노년의 지혜는 단지 건강관리나 운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잠수의 핵심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 삶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노년의 삶을 보다 깊이 있게 바라보는 지혜와 태도,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취미가 있는 삶은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무료하게 흘러가던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걸 해볼까? 라는 기대감이 피어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취미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땐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남들이 하는 걸 무작정 따라 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어릴 적 해보고 싶었던 것, 내 마음속에 품고만 있었던 일, 관심이 있었지만 미처 시도하지 못했던 분야, 이런 것들을 떠올려보고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 작은 시도로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일의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나중에 돌아보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안아줄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 됩니다. 또는 시를 써보거나 종이 접기, 색칠 공부, 유익한 정보를 읽는 습관도 훌륭한 취미가 됩니다.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이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늦었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삶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잠수를 누리는 사람이지요. 자, 이제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여는 다음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18. 노년의 숨결을 지키는 힘, 명상과 호흡. 많은 분들이 살아오며 참으로 많은 일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직금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요. 그래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쉽게 지치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별표 명상과 호흡 별표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저 마음을 잠시 쉬게 해주는 시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수천명의 노년 환자를 만나온 한 의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흡이 얕은 어르신일수록 질병에 더 잘 걸립니다. 실제로 한 논문에서는 하루 10분 깊은 호흡만으로도 혈압이 평균 10% 이상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깊고 천천히 쉬는 숨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팽창하게 가져다 줍니다. 쉽고 아주 간단한 명상,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처음 시도하신다면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딱딱한 의자의 필요도 없습니다. 거실 소파, 방바닥 혹은 침대 위에서도 괜찮습니다. 코로 3초 동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4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때는 숨이 몸을 채우고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데 집중해보세요. 이 과정을 5에서 10분간 반복해봅니다. 처음엔 어지럽거나 집중이 안 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1분, 2분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 몸은 깊은 휴식을 취하고 정신적인 긴장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명상은 날씨나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자기치유 방법입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높아지는 혈압이 안정되고 불면증이 개선되며 불안과 우울감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명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멈추고 들여다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을까요? 그렇다면 노년의 건강을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주제, 바로 수면입니다. 잠은 죽어서 자는 거야 라는 말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잠은 죽어서 자면 되지.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입니다. 특히 바쁘게 일하던 젊은 시절엔 이 말이 마치 책임감 있는 어른의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젊을 땐 무리해도 몸이 회복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단 한 번의 수면 부족도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단순히 피곤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낮아지고 심지어는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가장 깊은 치료의 시간입니다. 노년기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을 깊고 규칙적인 수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수면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다음에서는 노년기의 바른 수면 습관, 그리고 편안한 잠을 위한 밤 시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몸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몸속에 쌓인 독소가 배출되고 세포가 회복되고 면역 시스템이 다시 정돈되는 시간이지요.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이 모든 과정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 몸은 마치 청순하지 않은 밤처럼 점점 더 피로와 독소에 잠식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천연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에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10년 내로 큰 질병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일까요?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심장지가 불안정해지며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은 노년 건강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22. 편안한 잠을 위한 작은 실천들. 잠이 오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들께 메디컬 센터의 의료진이 추천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멀리하세요. 이 기기들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이 분비를 반입하여 깊은 잠을 막습니다.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중에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면 깊은 수면이 끊기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기의 높이를 조절해보세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과 어깨에 무리를 주고 결과적으로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누웠을 때 몸이 자연스럽고 편안한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커피나 녹차를 피하세요. 커피 마셔도 잠이 잘 와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우리의 뇌에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어도 점점 우리 몸이 결표 잠의 리듬 결표에 익숙해집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내 몸을 다독이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위대한 잠수를 비교할 결표 감사하는 마음 결표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3.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병도 멀어진다. 나이가 들면 현실적으로 감사할 일이 많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외로움은 커지고 때로는 젊은 시절보다 더 쉽게 짜증과 불만이 쌓이게 되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실제로 몸속의 면역력을 높이고 통증을 줄이며 수명까지 연장시킨다고 하죠. 노년 전문 의사들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어르신일수록 정원에 덜 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24. 매일 실천하는 감사 습관.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해보세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 하기 쑥스럽다면 속으로 조용히 되뇌어도 좋습니다.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해요. 날씨가 맑아서 감사해요. 꽃이 피어나는 봄이 와서 감사해요.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을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의 뇌를 긍정회로로 바꾸어줍니다. 불평이 올라올 땐 3초 멈추세요. 불쑥 나올 것 같은 말이 있다면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거울을 보며 나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참 잘했어. 나 자신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나를 치유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이 시국 감사는 약이자 지도이며 인생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건강이 됩니다. 다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어 계신. 그래도 아직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혼자 있어서 외로워 계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렇게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인생의 색깔도 바뀝니다. 26.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의 삶에서 나만의 지혜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보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삶을 바꾸는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다짐을 댓글에 적는 것도 좋습니다. 글로 적는 것은 나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의미 있는 행동이 됩니다. 27.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무년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내기 위한 7가지 장수 비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침 루틴을 지키는 것, 장 건강을 돌보는 식습관, 꾸준히 움직이는 운동, 나만의 취미를 즐기는 여유,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과 호흡, 깊고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가장 소중한게도 감사. 이 모든 지혜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작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소박한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우리의 남은 신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노년은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하며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 볼까요?